승인이 되고 제도권으로 비트코인이 편입이 된 겁니다. 비트코인 움직임이 M2와 굉장히 유사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걸 과연 비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불만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악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요즘에 말이 많습니다. 사이클이 끝났다. 그리고 유동성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저는 사이클이 정말 끝났는지, 그리고 유동성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한 축이지만 완전히 어떤 하나를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맞물려서 나오면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회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이 붕괴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비트코인 사이클은 적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해왔던 어떤 그런 모습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반감기 전에 이미 신고가가 탄생을 했습니다. 보시면 2024년 3월에 신고가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전 반감기 사이클에서는요, 반감기 전에서 한 번도 신고가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4차 반감기 전에 신고가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ETF 이후에 단기 불장,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신고가입니다. 그 신고가가 나오고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급등을 했다가 급락이 나왔죠. 이런 급락이 나오면서 조정을 계속 겪었습니다. 6개월 이상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안정하고 알 수 없는, 예상치 못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트코인 사이클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가 지나고 6개월이 지나가면 슬슬 상승장이 시작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변동성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상과 다른 대폭락장이 나왔죠. 보시면 우리가 이 6개월을 견뎠습니다. 왜냐? 우리는 비트코인 사이클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었지만 우리는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 비트코인 사이클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약속의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정말 비트코인다운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때쯤에 모두가 2월에는 대불장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월, 3월, 4월에 대불장이 올 거야. 그래서 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 정도에서 뭐 조정이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시장은 조금 치고 나가는 듯 하다가 가장 우리가 불장이라고 생각했던 2월, 3월, 4월에 완전히 이렇게 때려 박았습니다. 이렇게 때려 박으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또 지금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상승이 정말 찐 상승이다. 그동안 몰아놨던 상승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비트코인 사이클은 끝났다. 모든 것은 유동성이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사이클이 다 틀리는 가운데 M2라는 녀석이 등장을 했는데, M2는 70일에서 100일 정도 선행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비슷한 겁니다. 예. M2는 이제 일단 유동성의 신호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굉장히 관련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사이클이 아니었다. 비트코인은 사이클이 아니고 단지 4년 주기마다 유동성이 풀리는 그런 시기도 같이 움직였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정말 허황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자, ETF 이후의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 25년 7월 27일 기준입니다. 자, 보시면 자, 2024년 1월에 이 승인이 됐습니다. ETF가 승인이 되고 제도권으로 비트코인이 편입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느냐? 비트코인 움직임이 M2와 굉장히 유사한 걸 보실 수 있어요. 또 이 부분도, 의심했던 이 부분조차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면서 정말로 M2와 비트코인이 정말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과연 비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비슷하게 움직이면 굉장히 상관관계가 큰 거죠. 물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M2가 하락하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한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때는 강력한 하락이 나왔죠. 예, 그리고 이거는 M2 10주 선행입니다. M2, 이제는 M2를 따라가는 거를 대충 생각할 수 있나? 예.
아, 이거 그냥 우연히 맞나?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런 시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M2와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사이클은 끝나고 M2가 옳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즌 종료.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가 조정 때마다 불안하잖아요. 맨날 시즌 종료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조정 나올 때마다. 예. 비트코인 한 3, 4%만 빠지면은 엄청나게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조건은요, 갑자기 기관과 기업이 대량 매도에 나서야 됩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잠깐 나오면서 굉장히 두려운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는 개인 고래들이 파는 것 정도로는 시즌 종료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를 기업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 때, 이스라엘 이란 전쟁 때 어느 정도 요 이야기는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지금 시즌 종료가 나온다면 그냥 50일 이평선에 털고 나오십시오. 대단히 지금 비트코인을 사서 손해를 보신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50일 이평선에서 털고 나오시면 그냥 그렇게 좀 먹고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움직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 사이클이 정석대로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8월이나 9월 뭐 이런 때 불장이 오고 나서 뭐 조정이 오고 다시 불장이 온 다음에 25년 말에 피크가 오고 그 다음에 종료한다. 뭐 요런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잖아요. 요렇게 되면은 우리가 회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빠져나올 사람들도 안전하게 좀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어느 정도 준비하셨던 분들은 안전하게 좀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요, 단기간에 금리 인하가 나와야 되고 단기간에 광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우리가 요번 상승, 만약에 요번에 상승장이 온다면 요번 상승장 때 먹고 그다음에 현금화 한 다음에 마지막 불꽃 상승장에는 많은 금액을 남기지 않고 시드를 가지고 있다가 현금화 한 걸로 뭔가를 해본다, 이런 게 또 다음 전략이겠죠. 그냥 현금화를 통장으로 빼고 끝내든가 아니면 요거를 얼마를 좀 재투자를 해보거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재투자 한 다음에는 또 적당히 봐서 적당히 먹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만 나온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위험한 건 이 3번 시나리오입니다. 예. 3번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사이클이 완전히 붕괴됐구나. 그리고 사이클은 M2로 대체되었다.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때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장 후에 25년 말 피크가 왔다고 치죠. 그 다음에 조정장이 왔습니다. 조정장이 왔는데 여기서 하락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26년에 상반기 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반기 랠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 사이클 완전히 붕괴했다. M2,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 비트코인 사이클을 대체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M2가 있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 그러면서 유동성이 엄청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야, M2가 있으니까 M2 보고 빠져나가면 되지 하면서 탐욕이 극단화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갑작스러운 타이밍에 붕괴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이 아마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3번이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모두가 무방비 상대일 때 벌어지는데요. 저는 2번 시나리오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어떤 변수들이나 어떤 지표들이나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3번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25년에 어느 정도 불장이 오고 조정이 오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비트코인이 치고 나가는, 이 크립토 시장에 갑자기 치고 나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가장 우리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때 시나리오 모든 비트코인 사이클은 끝났다. 상승은 계속된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은 M2 그래프로 대체된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예상입니다. 예상. 죽음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죠. 사이클이 엇박자를 내면서 종료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생각한 그 박자에 종료를 하는 게 아니고 엇박자를 내면서 종료를 하는 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이클이 끝났다고 확신했을 때 상승장이 오고 하락장이 와서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26년 2월에 갑자기 큰 상승이 온다.
예, 요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야? 사이클이 종료를 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서 대규모 자급이 유입이 될 겁니다. 아니 M2가 올라가는데 왜 M2가 올라가는데 왜 돈을 빼겠습니까? 이제 사이클이 끝난 게 확실한데 그러면은 제 생각에 16년 2월 정도에 대규모 자급이 들어와서 2월에서 4월까지 대불장이 오고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절벽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고점에서 물려버리는 겁니다. 전멸당하는 겁니다. 불장이라는 착각 속에서 무방비한 투자자들이 이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 M2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써본 겁니다. 전 이 시나리오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생존할 수 있느냐? 줄 때 먹어야 됩니다. 줄 때 익절하십시오. 익절. 극단적 탐욕인 상태에서 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 적절한 시점에 이익을 실현하십시오. 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거는 모두 보는 시선이 다르겠지만 알트 같은 경우에는 빵 치고 올라가는 때가 있죠. 빵 치고 올라가면 여기서 한번 잘라 먹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버릇적으로 잡아 드시고 계속해서 잘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광기 속에서 냉정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기인가?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나? 내가 지금 광기에 휘둘리고 있나? 시장이 광기에 휩싸이고 있나? 라는 거를 계속해서 살피십시오. 그리고 나서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십시오. 여기는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부터는 리스크 구간이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시드의 10분의 1만 남기고 다 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전부 싹 빼고 시장을 바라보지 않는 거 불가능합니다. 출구 전략을 생각하며 진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꾸 극단적 탐욕에도 계속 사게 될 거예요. 그때는 마이너스 5% 반드시 손절한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아니면 마이너스 10% 이거 정해놓고 들어가십시오. 예. 이걸 그리고 칼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냉정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반드시 잡아먹힙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이클이 끝났다. M2가 오르니까 더 오를 거다. 돈복사장이다. 안 하면 바보다. 그게 바로 속임수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은 데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니 M2가 오르고 있는데 M2가 상향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계속 따라왔잖아. 그러니까 따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달콤한 말을 하면서 당신을 잡아먹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줄 때 먹고 나와야 되고요. 광기를 경계하고요. 10분의 1 시드로만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사이클과 M2를 동시에 사이클과 M2를 동시에 계속해서 추적하는 겁니다. 냉정한 시선으로 언제나 M2가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시에 추적하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번 불장에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장은 또 올 거고요. 이 다음 불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남아 있어야지 다음 불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일단은 살아남는 겁니다. 저는 불장이 올 때 이게 시장이 막 살아나고 막 이럴 때 더 불안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맞게 행동을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불만맨이었고요. 여러분 성투하십시오.